어제 발표된 팩트시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론일침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정관이가 이 관세협상의 실무 책임자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자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뭐라 그랬냐. 한미 무역협상 팩트시트에 여기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지가 협상 실무자잖아. 협상 실무 책임자가 팩트시트 발표를 하고 설명하는 자리에서 여기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그럼 당장 사표내야지 이거사. 협상 실패에 책임지고. 공정한 내용이 어디 있느냐? 전부 불공정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는 유리하고 어느 나라에는 불리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에 유리하고 한국에 불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리한 내용으로 협상을 해놓고 나서도 뻔뻔하게 여기 공정한 게 어디 있냐 이러고 있어요? 책임지고 사표를 내야지. 쪽팔려서 어디 낯짝을 들고 다니냐고. 이자가 구체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딱딱 집어서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일본이 합의를 해놓는 바람에 5대5 이거를 이익 배분 5대5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국은 한 푼도 안 내는데 우리가 투자하는데 이익은 5대5로 나눈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랬어요. 그럼 누가 했냐고 그거를 그 협상을. 나 이거 돌겠네 정말. 아니 이것들이 이래놓고서 반미를 또 조장하나? 그런가 하면 어제 한미 SCM 공동 발표도 있었는데 여기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대목이 빠져버렸어요. 현 수준이 중요합니다. 현 수준. 지금 28,000명 정도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28,000명을 유지해라고 하는 게 현 수준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영내 위협에 대비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갔거든요. 영내는 동북아시아 태평양을 영내라고 합니다. 여기에 중국도 들어가고 대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영내에 위협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현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지는 대신에 주한미군을 딴 데 옮길 수도 있다는 뜻의 영내 위협 대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팩트시트에 외환시장 안정과 관련된 원론적인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외환이 엄청 지금 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외환시장 안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목에는 한국 외환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데 상호 이해에 도달했다. 어느 특정 연도에 연간 200억 달러 초과하는 액수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간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 자체가 외환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더 준다 그러면 진짜 외환이 무너지니까 그건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 200억 달러 자체가 외환에 부담을 준다는 거거든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거를 넘었으면은 한국이 못 버티니까 그 이상은 안 하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0억 달러를 매년 미국에다 주는데 이걸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외환 시장이 불안정성이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팩트시트에는 한국이 이걸 어떻게 조달할지 야 관련해서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다. 신의를 가지고 적절히 검토한대.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어. 이거 완전 미국이 립서비스 한번 해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2천억 달러의 우리나라 외환,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이 미국으로 가게 돼 있는 사실은 확정이 돼버렸어요.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우리 원화 가치에 압력으로 작용해서 외환에 부담을 주고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발표된
팩트시트를 보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들은 불확실성과 의문에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무능한 이재명 것들이 혼자서 쪼물락쪼물락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회와 본격적으로 소통하자. 우리가 도와줄 건 도와줄게.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이게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30년까지 앞으로 5년간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추가로. 이건 매년 200억 달러씩 투자하는 것과 별도입니다. 250억 달러 군사무기를 2030년까지 구매하고 특히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게 진짜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외환 부담이 이거 두 개만 합쳐도 거의 600억 달러 가까이가 추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 시장 절대 없다 그랬죠. 웃기는 소리입니다. 미국산 원해작물 전용 검역 데스크 설치라는 한 팩트시트 조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 사과, 체리, 포도 이런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에 문이 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개방론이 없었다고 계속 강변해 왔는데 이거 거짓이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팩트시트를 통해서 드러났다. 원예작물은 농산물 아니야? 쌀하고 소고기만 농산물이야? 또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서 팩트시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하겠다. 근데 이게 뭔지는 기준이 없어요. 뭔지는 없어. 그냥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야. 그럼 누가 판단해요?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판단할까요? 이게 관세입니다. 관세. 관세는 누가 매깁니까? 미국이 매겨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정도면 한국에 불리하지 않아 라고 판단해서 결정하면 땡이야. 송원석이가 그래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 시작되는 거다.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사일론이었습니다. 네, 정론 일침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발표된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백지 시트다. 트럼프를 위한 백지 시트다. 백기 항복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한번 한미양국이 어제 발표한 관세 투자 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이 부담할 항목은 수치와 기한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안 지키면 우리가 약속 위반하는 거가 그대로 되는 겁니다. 반면에 핵 추진 잠수함 한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아주 높잖아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된다는 여론도 아주 높잖아요. 이런 미국이 이건 제공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문서에서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또 교과서적인 원론적 언급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의 자체가 비대칭적이다. 이거 김정관이라는 자, 실무협상 책임자 중에 하나인 김정관이라는 자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공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자는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하는 걸까요? 안보 분야의 핵심이 한국의 국방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GDP 대비 3.5% 수준까지 가능한 조속히 상향 조정한다라고 딱 써놨어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야. 또 2030년까지 미국산 무기 250억 달러 구매를 하겠다고 또 확정해버렸어요. 또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330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한다라고 또 딱 못을 박았어요. 이건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의무들이에요.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꼭 해야 되는 거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만 명시됐어요. 이거는 이미 트럼프가 지난번에 이재명이 만나고 갈 때 선물채로 하나 툭 던졌잖아요. 승인해 줄게. 그 승인 그대로 다시 그 표현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내에서 건조할지 언제 건조할지 핵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필리조선소에서 해야 된다고 트럼프는 생각할지 모르죠.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여부, 조정 범위, 군사형 핵물질 사용에 따른 미국 내 절차, 미국이 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의회 절차까지 다 밟아야 되거든요. 핵연료 조달 방식,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럼 이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또 미국한테 우리가 얼마를 또 갖다 바쳐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살라미 전술은 김정은이만 쓰는 줄 알았더니 미국이 이걸 제대로 지금 구사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첩첩산중,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걸 그래 합의라고 갖고 나와. 위성락이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너네 입장이 그랬다는 건 알겠어. 전문가들은 뭐라 그러냐. 그랬으면 한국 내 건조라고 팩트시트에 들어가야지. 팩트시트에는 그 말이 없잖아. 팩트시트에 그렇게 강조했던 한국 내 건조가 빠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가 있어서 빠진 거지 너네가 깜빡하고 빠뜨린 건 아니잖아. 한 안보 영역에서 일했던 한 관료 출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는 건 매우 구체적이다. 반면에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받는 거는 여전히 모호하다. 미국 무기 250억 달러 구매, 1,500억 달러 조선 투자, 연간 200억 달러 투자, 2,000억 달러 총액 투자. 한국이 제공하는 항목은 숫자와 방식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냐. 반면에 미국이 제공해야 할 핵심 사안, 원자력 협정 개정, 이건 이제 논의를 시작한다는 수준이다. 핵추진 잠수함, 필리조선소인지 한국인지 팩트시트에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들은 원론적 합의 수준에 멈춰 있다. 이걸 합의라고 갖고 오냐. 또 주한미군에 대한 330억 달러 지원 항목, 대통령실에서는 현재 10억 달러가 조금 넘는 방위비 분담금에 도로, 전기, 수도요금 등 직간접 비용까지 포함해갖고 10년을 환산하면 330억 달러쯤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 이게 아니 도로, 전기, 수도요금이 이거 뭐 몇억 달러씩 될 겁니까? 이게 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의 2배 내지 3배 정도를 지금 지불하겠다는 뜻으로 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직 이제 합참에서 근무했던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연간 방위비 분담금이 10억 달러인데 2035년까지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낸다는 의미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다. 자, 경제 통상 분야를 보겠습니다. 한국의 투자 규모가 3,500억 달러라고 한 것은 아주 명확하게 적시가 됐어요, 이번에. 그런데 위험 부담 이 구조는 거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한국이 제시한 항목들은 금액, 기한, 방식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시된 반면에 미국이 제공해야 할 핵심 이익은 원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후속 협상을 또 언제까지 지지부진하게 미국한테 끌려다니면서 해야 될지 모른다. 이런 상황이라서 장경태 대표가 이건 트럼프를 위한 백지 시트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근거가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팩트 시트가 아니라 알맹이 없는 백지 시트다. 미국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 미일 투자 공동 팩트 시트와 비교해도
이번 협상이 매우 잘못됐다. 깜깜이 협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려 했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다. 심지어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느낌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다. 자, 한번 보자. 일단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다. 3,500억 달러 중에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부담하고 연 2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외환 보유 훼손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또 투자는 했는데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한마디도 없다. 핵추진 잠수함, 미국이 핵잠 건조를 승인했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지 않냐. 국내 건조 합의는 팩트시트에 담기지 않았다. 핵연료 협상, 핵잠 건조 위치, 핵잠의 전력화 시기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고 세부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뜬구름 잡는 선언만 존재한다. 또 농식품 무역 비관세 장벽 해소, 미국산 농산물 승인 절차 간소화, 미국 과일 전용 데스크 설치, 육류, 치즈 시장 접근성 보장, 이게 지금 팩트시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에 미국산 농축산물을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줬다. 또 반도체, 불리하지 않은 대가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모호한 문장만 명시되어 있고 관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이익은 전혀 확보되지 못한 채 빈칸으로 남겨졌다. 그런가 하면 디지털 서비스 데이터 이전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명시하고 WTO 전자상거래 관세 면제 연구화를 지지한 것은 결과적으로 망 사용량 부과, 망 사용료 부과,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디지털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국가안보와 데이터 주권을 고스란히 내줘야 할 신세가 된 것이다. 또 한 가지, 한국산 자동차 품목 관세율 인하 15%를 한다고 했는데 시점이 일본과 EU는 8월로 소급 적용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11월 1일자로 최종 합의됐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으로, 이 글자 하나만으로 우리 자동차 업체는 8천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보게 됐다. 결국 이 이재명의 팩트시트는 한국이 뭘 내주고 뭘 지키고 뭘 얻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백지 시트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협상 실패를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고 국민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과 특별법 제정 논의를 철저히 국익적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정론 1침이었습니다.